자정 무렵 한 20대 커플이 택시에 탔습니다. 대전에서 인천까지 가는 장거리 손님이었는데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남자 손님이 뒤늦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남자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대전역에 내려서 이제 지갑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떨었다고 알았다. 그럼 내가 가다가 따뜻한 커피 하나 사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나중에 돈을 입금하겠다며 따뜻한 커피까지 얻어 마신 이 커플. 그날 이후 잠수를 탔습니다. 호의가 배신으로 되돌아온 이 상황. 그날 택시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이른바 택시비 먹튀 사건이 또 장거리 택시비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새벽 한 20대 커플을 태우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 제보를 주셨네요. 네, 이게 지난달 24일 자정 무렵이었고요. 20대 커플이 그 택시 호출 어플 앱 통해서 이 택시를 부릅니다. 그런데 대전역에서 무려 인천까지 가는 장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택시 타고 잘 가던 중에 남자 손님이 사실 제가 대전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추위에 덜덜 떨다가 택시 부르는 거다. 25일 그러니까 자정 지났으면 당일이겠죠. 이날 오후 5시까지 꼭 택시비 입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 생각에는 앱 통해서 연결된 손님이니까 아마 등록된 정보도 있을 거고 거짓말은 아니겠다 싶었다고 하고요. 또 40대 중반인 이 택시기사가 보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젊은 커플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 들러서 중간에 따뜻한 커피까지 직접 사서 건넸습니다. 그렇게 25일 새벽 2시 20분쯤에 목적지인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톨게이트비까지 합쳐서 이 택시비가 20만 원 넘게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커플 중에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도 받아놨습니다. 이게 그냥 결말이 꼭 안 좋아요, 이게. 결말이 좋았으면 사건 반장에 나올 일이 없었겠죠. 결국 입금이 안 됐고요. 여자손님이 연락처를 아니까 이제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냈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을 안 해주시네요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전화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대꾸도 없고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예. 그제야 답이 왔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연락을 했었는데 이 여자 승객에게 이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경찰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또 경찰 전화도 안 받고 있답니다. 추운 날 20대 커플이 덜덜덜덜 떠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커피까지 사줬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듯 택시기사도 택시비도 잊어버린 이 여성 손님. 이제 경찰은 여성의 부모한테 연락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택시기사의 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20일 날 그래서 저한테 준다고 해갖고 제가 알았다 그러면은 20일 날 전화 달라 그래서 20일 날 저녁 때 해도 전화도 없고 주지도 않는 거예요. 문자를 했죠. 왜 자꾸 사람을 자꾸 약 올리고 갖고 노냐. 왜 그러냐 나한테 그랬죠. 예. 그러고 나서 21일 날 전화가 왔어요. 또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네. 꼭 드리겠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거 근데 지금까지 또 안 주고 저렇게 문자 내용 저렇게 된 거예요.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또요. 오늘따라 이렇게 다중인격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좀 실수 아닌 실수 같은데 경찰한테 연락해서 어머니의 연락처를 안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제 하니까 2월 20일까지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당연히 기다렸겠죠. 막 예.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이것도 희망 고문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입금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 날 문자를 좀 장문의 문자 내가 어떻게 택시 기사인데 왜 입금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또 다시 똑같은 문자가 와요. 누군데?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뭔가 이게 참 사람에 대한 예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누군데라뇨 세상에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통화 기록 정말.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게다가 얼마나 호의를 베푸셨습니까? 추울 것 같으니까 커피도 사다 주시고, 네, 꼭 보내라. 그러나 이제 믿고 이렇게 인천까지 데려다 줬는데, 근데 이 택시 기사님이 그냥 20만 원을 못 받은 것도 못 받은 거지만 또 경찰서를 들럭날락 거리셔야 되니까 또 일당 반나절을 일을 못해서 사실은 50만 원의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에 50만 원을 이미 내셨대요. 그래서 최소한 50만 원을 받아야 손해는 안 되는 상태였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말
엄마한테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어머니가 또 갑자기 그 엄마가 사실은 내가 몸이 안 좋고 난 수급자다. 그리고 우리 딸은 19살인데 지적장애가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진위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예. 이 기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여성 19살이라는 거 그 지적장애 전혀 아닌 것 같던데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드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또 약하셔. 이분 되게 마음이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30만 원만 주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택시비 안 내는 거하고 수급자인 거랑 지적장애인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자 기사님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계속 말이 바뀌고 이러니까 자 택시에 20대 커플이 함께 탔었죠. 아까 사진 보셨죠? 자 그런데 이 남자친구 택시비 20만 원을 못 갚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공한 사업가. 자, 택시기사님에 따르면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를 하면서 묻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사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남자가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뭐 자기는 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고 이제 결혼도 할 거고 그리고 저보다 연상이다 여자가 연락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 거를 네가 전화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제 저한테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진짜 그 여자가 지적장애이면 남자가 더 나쁜 놈이죠. 남자가 더 나쁜 놈이네. 이 택시 기사에 따르면요, 이 남자친구가 조수석에 탔답니다. 그런데 이 오는 동안 내내 묻지도 않은 얘기를 뭐 TMI라고 하죠.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뭐 나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다. 여자친구는 뭐 19살이라더니 25살이다. 나보다 연상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커플이고 곧 결혼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뭐 지갑 잃어버렸다. 내일 돈 주겠다. 이런 얘기 다 한 것도 이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는요, 이 택시기사가 그래도 연락처 하나 주셔야 하지 않겠냐 요구를 했더니 여자친구를 향해서 네가 기사님 번호로 전화해 라면서 은근슬쩍 이 여자친구 번호를 넘기더라는 겁니다. 이 택시기사에 따르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여자친구는 별로 말이 없었고 남자친구랑만 계속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라고 제보를 주셨는데 교수님, 기사님 말씀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 남자 손님 남자친구가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네, 뭐 본인이 성공한 사업가면 본인이 택시비 왜 못 냅니까? 그런데다가 본인이 뭐 안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혼자 타고 온 택시도 아니고 본인이 같이 타고 온 택시인데 왜 여자친구한테 전화번호를 주라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여자친구가 25살인데 연상이라 그러면 본인은 뭐 한 21, 22살 내지는 뭐 3살, 뭐 4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도 좀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괘씸하고요. 만에 하나 여자친구가 진짜 지적장애라고 하면 더 괘씸한 거죠. 그럼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앞세워서 일부러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남자친구도 또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요즘 말이죠. 이 핸드폰에 그 카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택시를 부를 때부터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뭔가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거기 등록해 있는 카드 같은 걸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니지. 저는 이 액수도 꽤 큰 액수고 이 택시기사분 입장에서는 수법도 경찰에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좀 따끔하게 좀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